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다산 신도시에 나온 아파트입니다. 특별한 건 없고 그냥 평이한 아파트입니다. 33평형 아파트이고요. 감정평가 금액은 7억 7,500만원입니다.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냥 위치상으로 다산 신도시에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이곳에 있습니다. 다산 자연 이평한 세상. 이곳에 있죠. 그래서 위치는 뭐 다산 신도시 중심에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권리상의 문제는 특별히 없는데 제가 이거를 한 이유는 참 사람 앞일은 알 수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 물건을 선정해 봤는데요. 세입자 김씨가 있습니다. 세입자 김씨는 대항력이 없습니다. 2억 1천만원의 세입자이고요. 등기부 현황을 보시면 2018년 3월에 소유권 이전이 되었고 2018년에 근저당이 우리은행에서 설정이 되었는데 5,500만원입니다. 순서를 봐보면 제일 처음 3월 16일 날 우리은행 근저당으로 5,500만원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8년 3월 20일 4일 후에 보증금 2억 1천만원의 세입자가 전입을 했죠. 세입자는 이 금액은 그때 당시의 전세 금액보다는 살짝 낮은 정도거든요. 아무래도 근저당이 있는 걸 보고 이 전세를 들어온 걸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소유자가 돈이 부족했는지 돈이 꼭 필요했는지 세입자가 들어오고 나서 이틀 후 3월 22일 날 개인 근저당으로 2억 5천만 원이라는 아주 큰 금액을 잡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당시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당연히 이 근저당과 세입자 금액을 합친 금액이 벌써 2억 6천, 2억 6천 5백이잖아요. 2억 2.65, 2.65억이나 되기 때문에 거의 뭐 여기서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거의 뭐 얼마 안 남은 상태였을 겁니다. 그래서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개인 근저당 2억 5천만 원을 개인에게 받은 거죠. 이 2억 5천만 원은 채권 최고액이지 실제 개인 근저당이기 때문에 실제 금액은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1억이 될 수도 있고 2억이 될 수도 있고 그건 실제 채권 금액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이때로 되돌아가서 이때 저라면 어떤 얘기를 해줬을까요? 당연히 근저당이 있고 세입자가 있는데 후순위로 이율이 높은 개인 근저당, 물론 뭐 정말 친한 지인이어서 이율이 굉장히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개인 근저당은 굉장히 이율이 높죠. 굉장히 이율이 높은 개인 근저당을 이렇게 잡는 거를 저는 당연히 찬성하지 않았겠죠. 이런 건 너무 위험하다. 위험하기 때문에 개인 근저당을 잡으면 안 된다. 집을 팔아서 뭐 하든지 뭐 해야지 이렇게 위험하게 개인 근저당을 잡으면 안 된다라는 말을 했겠죠. 일단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라고 일단 그때 당시 시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다산 자연엔 이평한 세상이고요. 실거래 시세는 112A입니다. 평수로 얘기하면 34평형입니다. 전용은 84.96이죠. 그래서 제가 좀 열어놨는데 지금 쭉 2018년도 3월 당시 이때 당시에 시세가 4억 정도 합니다. 4억 정도. 저 보이시죠? 2018년 3월 당시에 시세가 4억이었습니다. 4억이라고 한다면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이 금액 합치면 거의 뭐 2억 6천, 2억 7천, 2.7억에 4억이니까 거의 뭐 이 안에 들어오죠. 세입자로서도 충분히 2억 1천만 원에 들어올 만한 상황인 거죠. 그럼 남은 갭은 1.3억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인데 여기에 2억 5천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을 한 거죠. 아무래도 이것만 봐서는 뭐 1.3억이 넘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채권 최고액을 굉장히 높게 잡아둔 게 아닐까 좀 생각해보게 되는데 이렇게 잡고 나서 그리고 나서 또 문제가 생겼는지 2019년도에 가압류 2,600, 가압류 5,400 그리고 나서 이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잡았던 우리은행에 의한 임의경매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경매가 들어왔는데 실제로 나와 있는 여기에 써 있는 이 금액이 2억 5천만 원이라고 전부 가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합계 금액이 3억 8,500밖에 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크지 않죠. 이게 뭐 이 금액이 뭐 계속 이자가 굉장히 많이 쌓였다 하더라도 2억 5천이 아니라 2억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3억 초반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채권 최고액이. 물론 여기 세입자까지 합친다면 얼마가 되나요? 이걸 3억 9천이라고 해도 합치면 6억이 되죠. 6억인데 채권 금액이 합이 6억인데 지금 감정평가 금액이 7억 7,500인 거죠. 벌써 1.75억이 남아버리는 거죠. 물론 이 금액이 낙찰됐을 때요. 이때 당시에 만약에 저한테 물어봤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개인 근저당 위험하다 라고 해서 팔았다면
정말 사람 일은 진짜 알 수 없는 거. 지금 와서 되돌아보니까 하는 얘기인데 이 사람은 이 개인근저당을 잡았던 게 정말 신의 한 수였던 거죠. 이걸 잡음으로 인해서 집값이 올라서 이 모든 채권을 상세하고 그리고 감정평가 금액이 7억 7,500인데 실제 현재 시세는 얼마예요? 현재는 9억입니다. 9억. 현재는 9억입니다. 9억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세입자 2억 1,000 빼고 여기 금액 다 합쳐서 얼마예요? 6억 빼고도 3억이라는 돈이 남는 거죠. 이때 이 개인근저당을 했기 때문에, 팔지 않고 했기 때문에. 물론 뭐 지금 와서 하는 얘기니까 이런 얘기지만 당시에는 진짜 알 수 없는 거죠. 이런 거 보면서 참 이게 투자란 게 이게 맞는 건가 저게 맞는 건가 요즘 참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투자가 맞는 걸까요? 미래 가치? 미래를 알면 당연히 좋죠. 그거 어떻게 다 알아요. 미래를 알면 돗자리 깔아야지 않을까요? 이런 거 보면 참 결국은 이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선택을 한 거네요. 이때 당시에는 엄청나게 암울했을 수도 있겠지만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